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 교과서로 원그래프를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같은 내용으로 수학 익힘책 68쪽과 69쪽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문제에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어디에? 원 모양에 나타낸 이런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하죠? 무슨 그래프? 원그래프라고 하죠. 띠그래프 아니죠. 원그래프죠. 띠그래프는 띠 모양을, 가로로 생긴 띠 모양을 백분율로 나타내야 해서 백등분을 해요. 백등분을, 물론 여기다가 줄을 긋진 않지만 백등분을 해서 이 중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를 이렇게 가로로 생긴 띠 모양에 나타내는 거고요. 원그래프는 원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율이 아니라 사실은 백분율을 말하죠. 이것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원그래프인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원그래프예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별 학생 수. 이거 조금 우리에게 예민한 문제죠, 여러분. 선생님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일할 때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주말에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도 스마트폰으로 듣고 친구들이랑 또 부모님 가족이랑 연락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인터넷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유튜브도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보는 것도 스마트폰, 인터넷 쇼핑도 스마트폰 등등등 스마트폰 없이 거의 못 살 수준으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끼고 살고 있죠. 그렇죠. 뉴스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요즘 보고요.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을 여러분과 같이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일단 눈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요. 스마트폰만 사용하다 보니까 자세도 안 좋고, 이래서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통 정해 놓으시죠. 그런데 그 하루 동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원그래프로 나타낸다 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어디예요? 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30분 미만으로 짧게 사용한 학생은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많이, 최소한 30분 이상은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런 것도, 이런 자료도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띠그래프보다는 원그래프가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냥 원그래프가 딱 깔끔해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은 원그래프랑 띠그래프, 그림 그래프를 모두 배웠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2번 문제는요. 역시 띠그래프를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주어진 자료를 보고 백분율로 먼저 나타내야 하는 문제인데요. 왜요? 전체를 100%로 놨을 때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구해야 이걸 바탕으로 원그래프에 옮겨서 완성을 할 거니까요. 띠그래프와 마찬가지로 1단계는 역시 각 항목을 백분율로 나타내기. 자, 두 번째는 내가 구한 백분율의 합이 더해서 100이 되는지 확인하기. 띠그래프랑 거의 똑같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표는 체험학습을 어디로 가고 싶은지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까지 모아서 조사를 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합도 전체가 500명이고 500명 중에 각 항목을 택한 학생 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대로 원그래프에 나타내면 일단 수가 너무 많고요.
비교가 어려워서 백분율로 고치려고 해요. 백분율로 고치는 순간 합계는 뭘로 변합니까? 100으로 변하죠. 왜요? 얘네를 다 더해서 100이 되도록 만들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칸만 구하면 되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식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이 많이 해봤으므로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직접 계산을 해보십시오. 전체가 누구? 500명 합계에 대한 수학체험관을 가겠다고 한 학생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 봅시다. 영상 멈춰놓고 구해 보십시오. 자, 구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약분이 되나요? 100이랑 500 약분되죠. 1과 5로. 그 다음 5와 170 약분되어 어떻게 1과 5 나눠볼까요? 5, 3, 15, 5, 4, 20, 34%가 되네요. 수학체험관에 가겠다고 한 어린이. 선생님은 체험학습으로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지 않은데 좀 독특한 학생들이네요. 자, 그 다음 문화유적지도 역시 약분은 100과 500이 이렇게 약분이 돼서 115를 또 5로 나누면 얼마? 5, 2, 10. 5, 3, 15. 아, 문화유적지를 가겠다고 한 애들은 몇 퍼센트? 23%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네는 1의 자리가 4랑 3으로 조금 지저분하네요. 이거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좀 고생 좀 하겠어요. 그쵸?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숫자를 바꿀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 백분율로 배꼽해서 고치기만 해야 하니까 각각 수학과 문화유적지 가고 싶다는 애가 34%, 23%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요 표의 빈칸에도 적어주세요. 다 적은 친구는 다음 쪽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아마도 다음 쪽에서는 원그래프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쪽을 보십시오. 다음 쪽은 역시 예상대로 원그래프를 보고 3, 4, 5번 물음에 답하는 그런 활동이네요.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을 하면 지훈이네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한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네요. 우리가 아까 봤던 표 그건가 봐요.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 놀이공원이에요. 물론 항목의 종류 밑에 몇 퍼센트인지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숫자를 읽지 않아도 어디를 애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디예요? 놀이공원. 왜요? 한눈에 봐도 놀이공원 부분이 제일 많으니까 얘네가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놀이공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에 있는 이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원그래프의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문화유적지는 좀 인기가 없는 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쵸? 누가 체험학습에 가서 굳이 공부하고 싶어 해요. 선생님은 지금 수학체험관 가겠다는 애가 21%인 것도 놀라운데 체험학습 가면 보통 놀고 싶어 할 텐데 정말 신기하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얼른 4번,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는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의 약 몇 배인가요? 얼른 그래프를 들여다봅시다. 나 수학체험관 갈래. 학생 수는 우리가 모르지만 퍼센트는 알 수 있죠.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다는 애 몇 퍼센트? 21%. 문화유적지에 가겠다고 하는 애는 몇 퍼센트? 11%. 우리가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백분율로 나타낸 걸 바탕으로도
비교가 가능한 거죠. 21%는 11%의 양 몇 배? 두구두구두구두구. 양 몇 배? 대충 22, 10의 몇 배예요? 약 2배죠, 2배. 우리가 정확한 명수를 몰라도 퍼센트만 가지고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시 봐봐요. 수학체험관 가겠다는 애가 21%, 문화유적지 가겠다고 한 애가 11%. 정확한 원래의 명수는 우리가 몰라도 퍼센트만 보고도 지금 비교가 가능하죠. 이만큼의 넓이, 이만큼의 피자 조각이 얘네의 약 2배라는 것을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이 말로 정리해 봤는데, 이거를 글로도 써봅시다. 원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2가지 적어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봐도 좋고, 누구랑 누구를 합한 것이 몇 %입니다. 라고 적어봐도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랑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를 더해볼래요. 11 더하기 20이라면 얼마죠? 32. 문화유적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랑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전체의 3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만 적어볼게요. 아무거나 알 수 있는 거 적어보면 됩니다. 어디랑 어디였지? 수학체험관이랑 문화유적지. 수학체험관이나 또는이라고 적어볼게요. 수학체험관 또는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32%입니다. 왜요? 아까 21이랑 11 더해서 32 나왔으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거 하나만 적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거 적어도 됩니다. 자, 2번째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어려운 거 안 해도 돼요. 있는 그대로 어디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전체의 몇 %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11%입니다.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21%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적어도 되니까요. 여기 5번에다가 선생님이 적어준 거 말고 한 가지만 더 적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뭐라도 써서 오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예 안 써오시면 선생님 속상해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5번 문제까지 여러분이 채운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학책은 조금 열심히 설명했는데 익힘책은 너무 금방 끝났죠. 익힘책이 이번에 내용이 조금 많지 않고 쉬운 편이네요. 대신에 5번 문제에 성실히 풀어오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학습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원그래프에 대해 복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할게요. 여러분도 학습지 꼼꼼히 풀고 수학책과 익힘책 복습을 하고 선생님을 만나러 오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68쪽, 69쪽에 혹시 빼먹은 거 없는지 내가 대충 풀거나 찍은 거 없는지 확인해서 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